만약 제가 저녁 6시 이후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는 것만으로도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것을 멈출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하룻밤에 2번, 3번, 심지어 4번씩 깨는 것을 두고 이건 그냥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야 라고 거의 체념하셨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이기 때문이죠. 밤중에 화장실을 가는 것, 의사들이 야간뇨라고 부르는 이 증상은 그냥 성가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심장과 뇌에 보내는 심각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본 가장 가슴 아픈 사례 중 일부는 복잡한 뇌질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그냥 무시해버리는 이 한 가지 증상의 부작용이었죠. 저는 어둠 속에서 화장실을 가려다 비틀거리며 넘어져 끔찍한 골절을 당한 환자분들을 봤습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직접적으로 고혈압이나 무서운 치매 위험으로 이어진 분들도 봤고요. 이걸 그냥 무시해버리기 쉽죠. 그렇죠? 그냥 늙어서 그래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죠. 하지만 이건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성인의 70% 이상이 이 증상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대부분의 경우가 완전히 치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이 증상의 진짜 원인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모두 다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진짜 원인, 방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방광이 약해져서가 아니에요. 그건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진짜 문제는 완전히 다른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부 중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 동안 여러분은 몇 시간 동안 앉아 있거나 서 있죠. 중력은 끊임없이 우리 몸의 수분을 아래쪽, 특히 다리나 발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하루 일과를 마칠 때쯤 생기는 양말 자국이나 다리가 붓고 무거운 느낌.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러분이 침대에 눕는 순간 시작됩니다. 몸을 평평하게 눕히면 중력의 영향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낮 동안 다리에 갇혀있던 모든 수분이 갑자기 혈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우리 심장, 콩팥, 이 갑작스러운 수분 공세를 보고 이 많은 물을 다 처리해야 해 라고 생각하며 최고 속도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방광이 아주 빠르게 차오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새벽 2시에 깨게 되는 겁니다. 방광이 약해서가 아니라 방광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엉뚱한 시간에 엉뚱한 곳에 있던 수분 때문에요. 일단 이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해결책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방치했을 때의 위험성.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할까요? 이건 단순히 피곤하다는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잠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도 뇌는 낮 동안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그런데 이 야간뇨가 그 중요한 과정을 방해하면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수면이 중단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이는 혈압을 높입니다. 밤은 원래 혈압이 내려가야 하는 시간인데 야간뇨가 있는 분들은 혈압이 계속 높게 유지되어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극적으로 높입니다. 2.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뇌가 대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기억을 제대로 정리하고 저장하지 못하죠. 이건 결국 머리가 멍하고 브레인 파그,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여러 연구에서 만성적인 수면 방해가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3.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몸이 면역세포를 제대로 만들고 강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기에 더 자주 걸리게 되죠. 4. 낙상 위험입니다. 이게 가장 즉각적인 위험입니다. 어둠 속에서 비몽사몽간에 일어나는 것은 사고가 나기 딱 좋은 상황이죠. 특히 고령의 경우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 같은 부상은 삶을 완전히 바꿔놓거나 심지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 1. 저녁 6시 수분 섭취 마감. 자,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죠.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방법은 동시에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녁 6시 이후 모든 수분 섭취를 중단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물은 건강에 좋다면서요. 수분 보충해야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하루 총 수분 섭취량을 줄이라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조절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목표는 하루에 필요한 수분, 즉 6에서 8잔 정도의 물을 아침에 일어난 순간부터 저녁 6시까지 모두 마시는 겁니다. 저녁 6시 이후엔 주방 문 닫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건 모든 수분입니다. 물, 차, 주스, 우유, 그리고 술까지 전부요. 숨어있는 수분도 조심해야 해요. 저녁 식사 때 국은 최소한으로 드시고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과일도 조심하세요. 수박 한 조각이나 사과 한 개에도 생각보다 훨씬 많은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입이 참을 수 없이 마르면 어떡하냐고요? 괜찮습니다. 입을 헹구고 뱉으세요. 삼키지만 마세요. 약속하건대 처음 며칠은 이상하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나거든요. 일주일만 지나면 이 새로운 패턴이 익숙해지고 그 결과는 정말 값질 겁니다. 해결책 2. 20분간 다리 올리기. 두 번째 핵심입니다. 솔직히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예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쯤 20분간 다리를 올리고 계세요. 이건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1순위 팁입니다. 낮 동안 중력이 다리로 끌어당겼던 그 수분들 기억나시죠? 이 간단한 방법은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이 수분을 수동으로 신장, 콩팥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실제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 전에 침대나 소파에 누우세요. 다리를 베개 몇 개나 소파 팔걸이 같은 곳에 올리세요. 핵심은 발을 신장보다 편안하게 높이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쉬세요. 20분 동안요. 제발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에게 아직 낮이라고 말하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진짜 책을 읽거나 그냥 깊은 심호흡을 연습하세요. 20분이 지나면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보세요. 거의 장담하건대 평소보다 소변량이 많은 것을 느끼실 겁니다. 좋은 신호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새벽 2시에 처리하지 않아도 될 수분인 거죠. 말 그대로 밤을 위해 방광을 미리 비워두는 겁니다. 해결책 3. 저녁 식사 재설계하기. 세 번째 해결책은 저녁 식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무엇을 먹느냐가 밤중 소변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 규칙은 저염식으로 드시는 겁니다. 소금은 물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아요. 저녁에 짠 음식을 먹으면 몸이 수분을 계속 붙들고 있게 되고 이 수분은 결국 잠자는 동안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짠 국물 요리, 가공식품, 냉동식품, 짠 과자류는 피하세요. 가급적 저녁 6시 이전에 더 일찍, 더 마른 음식으로 더 싱겁게 드시려고 노력하세요. 다음 음식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당분, 달콤한 디저트, 아이스크림, 심지어 밤에 먹는 과일도 체내 수분 균형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카페인, 이건 이뇨제죠. 소변을 보게 만들죠. 그리고 수면의 질을 망칩니다. 제 원칙은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홍차, 녹차, 콜라 등 어떤 카페인도 마시지 않는 겁니다. 알코올, 이건 이중고, 더베레미입니다. 알코올 역시 이뇨제인데다
처음엔 잠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게 할지 몰라도 결국 수면을 조각조각 내서 밤새 계속 깨게 만듭니다. 효과를 극대화하는 보너스 팁. 이 세 가지만 하셔도 엄청난 개선을 경험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이 습관들을 더해보세요. 수면 환경을 완벽하게 만드세요. 침실을 동굴처럼 시원하고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세요. 암막 커튼을 사용하세요. 어떤 빛이든 뇌에게는 일어날 시간이라는 신호가 됩니다. 케겔 운동을 하세요. 골반 저그는 방광을 지지합니다. 이 근육을 강화하면 조절력이 좋아집니다. 이 근육을 찾으려면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출 때 사용하는 근육을 조여보세요. 그 상태로 5초간 조이고 10초간 이완하세요. 이걸 하루 30번 정도 하세요.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죠. 스트레스 관리, 불안감은 방광을 과민하게 만듭니다. 잠들기 전 단 5분간의 깊은 심호흡만으로도 신경계 전체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아침 햇볕 쬐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30분간 햇볕을 쬐는 것은 몸의 생체 시계를 맞춥니다. 이렇게 하면 뇌가 적절한 때에 적절한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어 밤에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를 만나야 할 때. 자, 이 부분은 정말 귀 기울여 들어주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경고입니다. 이런 생활 습관 변화는 정말 강력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야간뇨가 더 심각한 기저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을 잘 지켰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있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의사를 만나보셔야 합니다. 소변 볼 때 통증이나 타는 듯한 자결감이 있을 때,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올 때, 소변 줄기가 약하거나 소변이 나오기까지 망설여질 때, 남성의 경우 전립선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계속 극심한 갈증을 느낄 때, 당뇨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다리에 심한 부기가 빠지지 않거나 숨이 찰 때, 심장이나 신장 문제일 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당신이 코를 심하게 골거나 잠자는 동안 숨을 멈춘다고 말할 때, 야간뇨의 흔한 원인인 수면 무호흡증의 주요 신호입니다. 제발 이 증상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전문가에게 검사를 받으세요. 숙면을 위한 여러분의 새 계획. 그러니 부디 기억하세요. 밤새 깨는 것은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 핵심을 요약해 볼게요. 1. 저녁 6시 이후 모든 수분 섭취 중단. 2. 잠들기 전 20분간 다리 올리기. 3. 저염, 저당에 이른 저녁 식사하기.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하룻밤 만에 치료되지 않아요. 최소 2주, 가급적이면 4주 동안 진지하게 한번 시도해보세요. 우리 몸도 이 새로운 건강한 리듬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말없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밤 당장 이 팁들 중에 어떤 것부터 실천해 보실 건가요? 건강한 잠은 건강한 삶의 기반입니다. 이건 사치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이제 그 권리를 되찾을 시간입니다. 마지막 고지사항. 이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제공되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의학적 문제가 의심될 경우 항상 주치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